자, 요즘에 가장 시끄러운 게 이제 기무사 계엄령 위수령 문건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가 국군 기무사령부의 전방위적 정치 개입 의혹 해소를 위한 독립수사관 구성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육사 출신 제외 또 기무사 출신 제외 뭐 이렇게 해서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겠다. 수사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을 통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환영 입장. 자유한국당은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대통령께서 조금 서두르신 것 같다. 예. 그 해외 출장 중이셔서 아마 내용도 다 파악이 안 되셨을 텐데 예. 이렇게 직접 이것을 수사하라고 하신 거는 조금 제가 볼 때 서두르신 거 아닌가. 일단 오셔서 상황 파악을 하셔도 괜찮을 텐데 하는 그 좀 유감이 좀 듭니다. 그럼 수사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아니 들어와서 보시고 좀 더 보고 예. 했어야 옳다? 예. 저는 뭐 수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네. 이준석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 이제 이 내부 검토 문건을 이제 이철희 의원이 국감하면서 이제 또 꺼내가지고 알고 봤더니만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요청해서 제출한 자료였다 이렇게 나와서 한번 일단락된 적이 있었는데 네. 사실 이번에도 이 문건 자체가 만약에 존재하는 것 자체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판단 보류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누구의 지시로 작성되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성되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수사단을 꾸리라고 지시할 정도면 상당히 크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과연 그런 증거가 있는 것인가. 만약에 없다면 이게 또 지난번에 위수령 문건처럼 흐지부지 돼가지고 뭐 국회의원이 만들어 그래서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면을 구기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저는 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알고 이제 하셨을까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약간 아직까지는 확신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때 이철희 의원이 그 국회의원들이 질의해서 질에 대한 대답으로 만든 문건 그것도 그때 기무사였습니까? 위수령에 대한 거였죠. 근데 네. 기무사는 아니었죠. 기무사 아니었죠. 국방부 차원에서 검토였는데 예. 근데 그 당시도 이제 언론에 보도시킬 때는 위수령을 국방부 검토했다 이렇게 뿌렸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문건을 국회의원들이 요청해서 만든 건데 예. 요청해놓고 당신들이 만들었으니까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당시 좀 과한 처사가 아니었냐라는.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이철희 의원이 참 정보력이 뛰어나요. 그죠? 네. 그 기무사 이 댓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상당히 그 군 내부를 군 출신도 아닌데 속속들이 하시는 게 이번 문건은 대단합니다. 이철희 의원이 한 게 아니고 임태훈 씨. 예, 임태훈 소장이 한 건데 그러면은 그 이준석 위원장도 이 위수령 계엄령 검토 문건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뭐 별것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것이 섣부른 검토였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군이 비판받아야 할 지점이 있다 보고 큰 틀에서는. 그런데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쿠데타 기도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 또는 친위 쿠데타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두 번의 쿠데타 경험이 있는 그렇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주장으로 격상시키려면은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뭐 두 번의 뭐 쿠데타를 성공이라 표현하기 뭐하지만은 실제로 감행되었던 쿠데타가 두 번이 있었는데. 그것도 정치 쿠데타지 이거는. 그렇죠. 그런 쿠데타들 보면은 굉장히 뭐 기밀 관리도 잘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성공했던 것이고 어떤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뭐 하나회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젊은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지금은 그런 조직도 없이 과연 쿠데타의 가능성이 있느냐. 군이 거의 뭐 이제 사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 20년이 넘은 상황 속에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 역사의 아픈 경험인 쿠데타와 결부짓는 것은 아주 좀 성급하고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에서 뭐 쿠데타 얘기하는 것은 뭐 역쿠데타가 아니고 친위 쿠데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도. 그런데 제가 보면은 5.16 쿠데타 때 그때 있었던 얘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그 JP가 뭐 당시에 이제 후리담 얘기하잖아요. 이게 증거가 남지 않게 해서 절대 어떤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합의 본 거는 뭐냐면 뭐월 뭐일 뭐시 어디에 누구 중심으로 모인다. 무슨 신호에서 모인다. 어디부터 점령한다. 이런 얘기만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건 내용을 보면 다 보셨겠지만 이 문건 내용은 뭐냐면 일정하게 어떤 위에서 누군가 지시에 의해서 야 비상계엄과 어떤 뭐 위수령의 발동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발동했을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라는 식의 어떤 형식적 내용만 담고 있어요. 네. 여기에 무슨 아무리 제가 이 소위 말하면 난독증이라 할지라도 이 내용을 보면은 무슨 뭐 소위 말하면 정치 군인에 의한 쿠데타 음모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문건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국민의 인식을 고려할 때 지금 현재 소위 말하면 계엄령을 발동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합니다라고
이 문건 작성자가 보고를 해요. 그럼 군대에서 이 정도의 그 오기는 사실은 위에서 그 어떤 지시를 내렸건 간에 사실은 이게 명령 불복종에 해당돼요. 그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문건 작성자가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만 계엄이 발동하는 거는 상당히 이거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시면요. 이 문건은 제가 봤을 때 쓰라고 지시한 사람이 쓰면 그에 적당한 이제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당연히 있겠죠. 누군가는 누가 처음에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다면 청와대 안보라인든지 어디 있었다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요. 어느 정도는 쓸데없는 짓 시켜가지고 불안 야기했으니까. 반대로 누가 또 그냥 내부 보고용을 만들었던 것인데 이게 뭐 밖에 퍼져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면은 제 생각에 문건의 파급력 자체는 좀 약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국민들이 이건 쿠데타의 가능성이라는 거는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요즘 같은 시대 21세기에 과연 그런 우리가 갖고 있던 안 좋은 그 쿠데타의 기억들과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겠느냐. 과거처럼 언론 통제, 보도 통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또 아주 국한된 지역에서 과거 광주 민주화운동처럼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현실성 면보다는 누가 어떤 약간 얼빠진 사람이 좀 과도하게 이렇게 좀 충성 경쟁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광주와 민주화운동 때 9.18 쿠데타는 전국적으로 됐어요. 그때 상당히 그 전두환 그 군부 그 합수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11기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결합되어서 이렇게 치러진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 위원장 말처럼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지금 이 문건에서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 문건 내용은 아니 지금 아까 차명님이 얘기하는 쿠데타는 일반 쿠데타고 이거는 친위 쿠데타기 때문에 아닙니다. 친위 쿠데타를 하려면은 뭐 조직도 뭐가 필요 있습니까? 위에서 내려오면 그냥 하는 건데. 친위 쿠데타가 아니고요. 친위 쿠데타라는 것은 실제 일정하게 이제 그 이 청와대에서 특별하게 명을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수사를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 한번 수사해 보시는데 이 문건 자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그 이 소위 말하면 계엄과 위수령의 발동 요건이 뭐냐. 그러니까 작게라는 거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작전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이게 시나리오를 짜는 거잖아요. 시나리오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이러이러한 어떤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게 가능합니다. 탄핵이 만약에 기각되면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시나리오가 왜 아닙니까? 시나리오지.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탄핵이 기각되면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문건 없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일부에서 또 무슨 뭐 여기 탱크 동원 얘기도 나온다 그러는데 전 눈을 씻고 몇 번을 봤는데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군병력 배치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군이 몇 사단이 들어간다. 그거는 이제 담당 관할 구역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좀 그걸 누가 저도 지당한 사람이 그걸 그렇게 쓰냐면 저도 12.12와 5.18 소위 말하면 정치 쿠데타의 데자뷰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 저는 실제 그 학교에 들어온 군인들에 의해서 사실 개머리판으로 맞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 그 친한 그 이 후배가 저 도서관에서 떨어져서 자살도 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그런 데자뷰와 현실을 이렇게 이입시켜가지고 이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좀 냉정하게 이 문건 그 자체로만 보면요. 이 문건 그 자체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북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도발 위험성과 그다음에 시위가 과격화돼서 그거는 촛불이건 태극기건 과격화돼서 무기고를 탈취한다. 경찰이 더 이상 치안 유지가 어려울 때 이 소위 말하면 위수령과 계엄을 발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국민의 어떤 인식상 그거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발동하려면 이러이러한 법적 요건과 이러이러한 지휘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소위 통해서 작전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 인사라든가 또 국방부 라인에서 이런 지시를 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시를 했다는 게 밝혀지면 상당히 문제가 될 텐데. 그러니까 저는 수사를 이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실행 계획까지 이제 간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이게 공개된 경로 자체는 이건 뭐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바이긴 하지만은 이게 차라리 군 내부에서 내부도 이걸 제보할 수 있는 개선이 있을 텐데 왜 이게 사인에 해당하는 인권센터로 갔냐. 만약에 이게 용기 있는 공익 제보자를 할지라도 그걸 군 내부 라인 또는 청와대 쪽에 어떻게 닿아서 이제 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을 텐데 김태훈 소장이라는 개인 물론 뭐 기자로 따지면 특종 보도를 몇 번 했지만은 그 이 경로가 활용되었는지 약간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군인일 것 같거든요. 기무사에서 이 문건 입수한 사람은.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기무사라는 조직의 특성상 업무를 지금까지 계속 여기서 유출시키면서 했다는 건가? 이건 이 건과 별개로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뭐 적폐청산한다고 1년 동안 주장창 뭐 국정원 뭐 기무사 다
적폐청산위원회에 해당되는 기구가 있어가지고 다 뒤졌는데 왜 이런 문건은 안 나오고 엄한 사인을 통해서 이 문건이 나왔을까요? 난 이 문건 사실은 문건의 내용도 사실 이 쿠데타 정치 친위 쿠데타라는데 이해가 안 가지만 문건의 유출 경로도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왜냐면 동의가 안 이렇게 돼요. 이 문건의 경로가 자체가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은 문건의 경로로 의심한다는 거는 정략적 목표가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 누군가의 본인이 이제 숨기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이거 두 가지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저는 두 가지 다 이번엔 약간 이해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략적이라면 민주당으로 가지고 가죠. 민주당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예를 들어 지난번에 이철희 의원이 했던 건 차라리 굉장히 공식적인 절차 아닙니까? 이런 문건이 있느냐 했더니 군 공무원 조직은 있으면 있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뭐 이런 문건 같은 경우도 기무사에 대해 가지고 비슷한 절차를 밟을 수도 있었을 텐데. 기무사가 있어도 없었다 그럴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거는 국방장관이 이제 군기가 없는 거니까 잡아야죠. 그거는. 대통령이 뭐 수사 지시를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뭐 근데 그 문건 내용 그렇고 제보자가 우리 익명의 제보자이기 때문에 익명의 제보자까지 얘기하는 건 좀 넘어 나가는 것 같고요. 좀 수사를 한다니까 어떻게 결과 나올지 두고 보도록 하고요. 이참에 기무사를 좀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유한국당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글쎄 기무사가 저도 옛날에 이제 그 소위 말하면 녹화 사업으로 군대 가가지고 기무사에서 당시 보안사. 당시 보안사에서 이제 녹화 사업이 받았는데 참 할 일 없다 이 사람들.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 기무사가 무슨 그 소위 말하면 데모하다가 잡혀온 사람들 무슨 통태 감시나 하고 불러다가 무슨 소위 말하면 이 이념 그때 반대 이념 서적이나 읽게 하고 이런 것은 참 이 기무사 할 일 없다 하지만 그런 일 말고 어떤 대북 정보라든가 군사 정보라든가 그죠? 또 간첩 정보라든가 이런 거는 필요하다. 기무사가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무사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국정원 기능을 바꾸듯이 바꿔야죠. 권한을 좀 축소한다든가 기구를 축소한다는 거. 권한의 축소나 확대의 문제하고 다르게 어떤 내용, 질 변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국군 기무사가 솔직히 제가 국군 기무사 근처도 안 가봐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면 이상한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차 전 의원 말처럼 대북 촉구 활동하고 간첩 잡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세월호 TF팀 기무사에서 만들었다는 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는 이제 기무사를 좀 개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정보기관도 그렇고 이 기무사 같은 조직도 보면요. 최대한 조직에 대한 경직성을 배제하고 사람이 운영하는 요소를 높이는 게 국가를 위해서는 사실 할 수 있는 일의 범주가 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시스템보다 사람이 괜찮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또 감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고 저는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 학교 폭력이 심하다 그러면 맨날 학교 없애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약간 깨림직한 게 학교는 필요한 기관이니까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기무사도 제가 봤을 때는 그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 대통령께서 발언하셨다고 봅니다 저는. 개혁에는 동의, 해체는 반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해체하고 또 다른 조직 만드는 건 사실 우리가 많이 했는데. 이름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니 예를 들어 안기부가 국정원 했다고 해가지고 그 기능과 역할이 크게 바뀌지는 않는 것처럼 조직 일신의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차피 그 역할은 어딘가 해야 될 겁니다. 상당히 신중해야 합니다라고 이 문건 작성자가 보고를 해요. 그럼 군대에서 이 정도의 그 오기는 사실은 위에서 그 어떤 지시를 내릴 건 간에 사실은 이게 명령 불복종에 해당돼요. 그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문건 작성자가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만 계엄이 발동하는 거는 상당히 이거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시면요. 이 문건은 제가 봤을 때 쓰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 적당한 이제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당연히 있겠죠. 누군가는 누가 처음에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하진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있다면 청와대 안보라인든지 어디 있었다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요. 어느 정도는 쓸데없는 짓 시켜가지고 불안 야기했으니까 반대로 누가 또 그냥 내부 보고용을 만들었던 것인데 이게 밖에 퍼져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면은 제 생각에 문건의 파급력 자체는 좀 약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국민들이 이건 쿠데타의 가능성이라는 거는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요즘 같은 시대 21세기에 과연 그런 우리가 갖고 있던 안 좋은 그 쿠데타의 기억들과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겠느냐. 과거처럼 언론 통제, 보도 통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또 아주 국한된 지역에서 과거 광주 민주화운동처럼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자. 요즘에 가장 시끄러운 게 이제 기무사 계엄령 위수령 문건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가 국군 기무사령부의 전방위적 정치 개입 의혹 해소를 위한 독립수사관 구성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육사 출신 제외
또 기무사 출신 제외 뭐 이렇게 해서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겠다. 수사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을 통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환영 입장. 자유한국당은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대통령께서 조금 서두르신 것 같다. 예. 그 해외 출장 중이셔서 아마 내용도 다 파악이 안 되셨을 텐데 예. 이렇게 직접 이것을 수사하라고 하신 거는 조금 제가 볼 때 서두르신 거 아닌가. 일단 오셔서 상황 파악을 하셔도 괜찮을 텐데 하는 그 좀 유감이 좀 듭니다. 그럼 수사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아니 들어와서 보시고 좀 더 보고 예. 했어야 옳다? 예. 저는 뭐 수사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네. 이준석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 이제 이 내부 검토 문건을 이제 이철희 의원이 국감하면서 이제 댓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상당히 그 군 내부를 군 출신도 아닌데 속속들이 하시는 게 이번 참 문건은 대단합니다. 이철희 의원이 한 게 아니고 임태훈 씨. 임태훈 소장이 한 건데 그러면은 그 이준석 위원장도 이 위수령 계엄령 검토 문건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뭐 별것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것이 섣부른 검토였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군이 비판받아야 할 지점이 있다 보고 큰 틀에서는. 근데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쿠데타 기도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 또는 친위 쿠데타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두 번의 쿠데타 경험이 있는 그렇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주장으로 격상시키려면은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뭐 두 번의 뭐 쿠데타를 성공이라 표현하기 뭐하지만은 실제로 감행되었던 쿠데타가 두 번이 있었는데. 그것도 정치 쿠데타지 이거는. 그렇죠. 그런 쿠데타들 보면은 굉장히 뭐 기밀 관리도 잘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성공했던 것이고 어떤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뭐 하나회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젊은 군인들이라든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지금은 그런 조직도 없이 과연 쿠데타의 가능성이 있느냐. 군이 거의 뭐 이제 사실 문민정부가 들어서는 20년이 넘은 상황 속에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 역사의 아픈 경험인 쿠데타와 결부짓는 것은 아주 좀 성급하고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에서 뭐 쿠데타 얘기하는 것은 뭐 역쿠데타가 아니고 친위 쿠데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아니 그런데 제가 보면은 5.16 쿠데타 때 그때 있었던 얘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그 JP가 뭐 당시에 이제 후리담 얘기하잖아요. 이게 증거가 남지 않게 해서 절대 어떤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합의 본 거는 뭐냐면 뭐월 뭐일 뭐시 어디에 누구 중심으로 모인다. 무슨 신호에서 모인다. 어디부터 점령한다. 이런 얘기만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건 내용을 보면 다 보셨겠지만 이 문건 내용은 뭐냐면 일정하게 어떤 위에서 누군가 지시에 의해서 야 비상계엄과 어떤 뭐 위수령의 발동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발동했을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라는 식의 어떤 형식적 내용만 담고 있어요. 네. 여기에 무슨 아무리 제가 그 이 소위 말하면 난독증이라 할지라도 이 내용을 보면은 무슨 뭐 소위 말하면 정치 군인에 의한 쿠데타 음모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문건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국민의 인식을 고려할 때 지금 현재 그 소위 말하면 계엄령을 발동하는 것은 또 꺼내가지고 알고 봤더니만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요청해서 제출한 자료였다 이렇게 나와서 한번 일단락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도 이 문건 자체가 만약에 존재하는 것 자체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판단 보류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누구의 지시로 작성되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성되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수사단을 꾸리라고 지시할 정도면 상당히 크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과연 그런 증거가 있는 것인가. 만약에 없다면 이게 또 지난번에 위수령 문건처럼 흐지부지 돼가지고 뭐 국회의원이 만들어 그래서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면을 구기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저는 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알고 이제 하셨을까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약간 아직까지는 확신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때 이철희 의원이 그 국회의원들이 질의해서 질에 대한 대답으로 만든 문건 그것도 그때 기무사였습니까? 위수령에 대한 거였죠. 근데 네. 기무사는 아니었죠. 기무사 아니었죠. 국방부 차원에서 다른 거였고. 검토였는데 근데 그 당시도 이제 언론에 보도시킬 때는 위수령을 국방부 검토했다 이렇게 뿌렸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문건을 국회의원들이 요청해서 만든 건데 요청해놓고 당신들이 만들었으니까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당시 좀 과한 처사가 아니었냐라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지적이 있었죠. 이철희 의원이 참 정보력이 뛰어나요. 그죠? 네. 그 기무사